잠자기 전 엄마에게 들려주는 연두쌤의 낭독과 이야기. 안녕하세요. 엄마, 난 어디서 왔어? 어디서 데려왔지? 아기가 엄마께 물었어요. 엄마는 울음 반 웃음 반으로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야, 너는 오랫동안 내 가슴에 숨긴 소망이었단다. 너는 내 어렸을 때 소꿉놀이 인형 속에 있었고 아침마다 진흙으로 빚던 그 모습 속에 들어있었지. 그때 나는 너를 만들기도 부수기도 했었지. 너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우러러보는 것, 가장 높이 받드는 것, 그것이었단다. 내 온갖 희망과 사랑 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내 어머니의 생명 속에서 너는 살았고, 우리 집안을 이어온 정신의 무릎 위에서 너는 귀엽게 길러졌지. 내가 아직 아가씨라 불리던 시절, 내 가슴이 바야흐로 꽃피게 할 때 너는 그윽한 향기처럼 가까이에 떠돌았고, 너의 달가운 피와 살은 해돋는 하늘의 빗살처럼 내 젊은 팔다리에 넘쳤단다. 하늘에서 태어난 첫 아가야, 아침 해와 쌍둥이로 태어난 아가야. 너는 이 세상 생명의 샘을 떠 흘러오다가 마침내 내 가슴에 깃들었구나. 내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노라면 알지 못할 신비가 내 몸을 휩싼다. 온 세상의 것으로 된 내가 내 것으로 되었나니 혹시나 놓칠세라, 꺼질세라. 이렇게 대견해서 꼭 껴안았단다. 아, 그 어떤 천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배를 이처럼 가느다란 내 팔에 안겨주었을까. 네, 타고르는 1913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쓴 시를 모아서 동양 최초의 동시집 초생딸을 내었죠. 이 동시집에 실린 시 한 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 함은 부모의 기준에서 사랑을 주는 것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는 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도 부모와 동등한 인격 체임을 인정하는 그 태도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어느 도서관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엄마와 10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도서관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둘 다 창백했고, 엄마는 분노로, 아이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너 좀 전에 있었던 일 똑바로 말해.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려다 말고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더라고요. 그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이가 여름방학이 되어서 오전 일찍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넓은 책상에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책을 막 읽기 시작할 무렵에 한 무리에 7, 8명 되는 그 또래의 아이들이 우르르 도서관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왁자지껄 그 한 무리의 아이들이 각자의 책을 가지고 그 아이가 앉아있던 그 넓은 책상에 밀려들자 그 처음에 왔던 아이는 얼떨결에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시무룩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아이가 도서관에 오게 된 것도 엄마의 지시에 따른 것 같지만 그렇게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는 엄마에게 얼마나 혼났을지, 질책을 받았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왜 너의 자리를 뺏겼는지, 누가 뺏었는지, 원래 너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왜 너의 자리를 뺏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도 못했는지 여러 개의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며 격앙된 목소리,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지켜봤던 저는 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죠. 아이를 너무 혼내는 것 같아 제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께서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저도 그 속상함이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죠. 엄마는 아직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상기된 얼굴이었지만 제가 말을 걸자 민망함에 다소 얼굴을 풀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내 아이가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맡았던 자리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내어준 거로 생각하고 그 아이의 유약한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사실 그 마음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걱정이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뺏겼다기보다는 양보한 걸로 보였습니다. 한 무리의 친구들이 단체로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기에는 그 친구들이 서로 떨어져서 책을 보게 생겼으니 내가 좀 자리를 내어주자, 이런 배려의 마음 혹은 양보의 마음이었던 걸로 저는 보였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배려심 쪽에 의미를 두셨다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자리를 억지로 원치 않게 뺏겨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아이의 손목을 잡고 이제 그 도서관에 자초지종을 말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도 좀 속상하고 화가 날 만하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대응을 함으로써 아이는 이 기억이 큰 상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엄마의 마음은 책을 읽지 못하고 쫓기듯 집으로 돌아온 내 아이의 마음이 걱정되어서 엄마도 같이 속상한 마음이 되었던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엄마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잘 표현되지 못했고 아이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큰 상처와 좌절을 맛보는 그런 대화가 돼버린 거죠. 한참 후 마음이 누그러진 엄마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멀쓱한 미소를 보이면서 차분하게 설명하지 그랬어, 얘기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사실 가장 차분하지 않은 건 엄마였죠.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대하는 그 기본 품성 중에 아이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충동적인 이와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이 상해서 온 아이를 먼저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보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 속상한 마음을 인정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엄마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나왔을 것 같아. 먼저 인정해주고 다독여준 후에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대화를 가졌다면 너무 좋았겠죠. 다음에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엄마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너의 생각은 어때? 존중의 힘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아이에게 주며 대화의 문을 열게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친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오늘부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히 아이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힘을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